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대선까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야말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조금씩 또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투표율이라든지 이 대선의 승패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또 주목이 됩니다. 오늘만 해도 좀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새로운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런 내용들 짚어보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선거운동 하면서 후보들이 갔던 지역 이 또 전략적인 의도와 메시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국회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함께 합니다. 자, 나 차장, 오늘 일단 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내 한 표를 김문수 후보에게 찍겠다. 예, 뭐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한 건데 예. 후속적으로 이제 뭐 새미래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의 뭐 합당이든 기타 여러 가지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이낙연 전 총리의 김문수 지지 선언 이거 지금 뭐 파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근데 일단 현재로서 보면은 일단 새미래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이렇게 큰 파장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은 오늘 좀 새로운 뉴스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개헌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했었고 네, 또 아무래도 이낙연이라는 인물은 또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손학규 전 대표에 이어서 이제 또 이낙연 대표까지 김문수 지지를 선언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의미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을지는 조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그거 파장 별로 없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윤상현 그 의원을 김문수 후보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단 말이에요. 윤상현 의원 하면 이른바 뭐 친윤의 대표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난번에 끝까지 그 옹의를 했던 이제 그러한 인물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 친한계 측에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들어가면서 되게 복잡한 구도 속에서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끊고 선거를 시작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다. 네네. 그리고 좀 이런 모습들이 좀 가시적이 되다 보니까 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선거운동복에 김문수 이름이 쓰여 있는 선거운동복 입고 또 어제는 또 같이 도봉구 선거운동도 유세장에서 만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뭔가 이제 막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금 이제 같이 하나 보다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윤상현 의원을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원팀이 돼가는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한쪽 끝하고 다른 쪽 끝이 계속 이렇게 같이 못 있는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도 과연 이제 국민의힘이 그야말로 일치 단결해서 선거를 갈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일단 조경태 공동선대위원장 친한계 대표적인 인물이죠. 조경태 의원은 윤상현 선대위원장 임명 이거 취소해야 된다. 여기 김문수 후보가 또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이것도 참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 선언이 호재라면 이건 또 악재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전에 또 하나 이게 그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 무슨 내용입니까? 일단 단일화는 없다는 얘기였고요. 단일화 아까, 안 한다? 예, 네. 그또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관련된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후보 단일화 속에서 보면 이제 보수의 적통 후보로는 나밖에 없지 않냐. 국민들한테 이제 그동안 계속 전략적 선택을 단일화는 사실은 전략적으로 두 후보 중에 누구를 선택해달라는 건데 네. 이제는 그 보수 쪽 지지자들한테 이제는 내가 대표적인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나로 전략적 선택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아무래도 뭐 조직력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고공전을 적극 펼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또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수의 단일 후보로 이준석을 선택해달라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한 것이죠. 이거 현실성이 근데 김문수 후보가 그렇다고 사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로서는 아마 이렇게 김문수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유권자들로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는 당신들 생각하는 그런 지향점이 없다 보니까 자기로 이렇게 뜻을 모아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김문수 후보로서는 호재가 있었다고 했는데 호재 또 다른 쪽 반대쪽에서 또 이준석 후보가 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일이 거의 동시발생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 또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이렇게 1대1 가상 대결을 했을 때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준석 후보로 하나, 김문수 후보로 하나 그 차이가 상당히 이제 좁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로서는 확장성이 더 큰, 그렇죠. 계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자신으로 단일화를 해주는 것이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그렇게 도와달라. 전략적인 선택을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뉴스들 앞으로 뭐 추가로 더 보고요. 일단 지금 나 차장 오늘 기본적으로 준비해온 부분이 그동안에 대선 후보들이 딱 전국을 누비면서 유세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제 어떤 후보가 어느 장소, 어느 지역을 가서 유세를 하느냐. 이것은 이제 그 후보가 갖고 있는 전략, 메시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일단 후보들이 주로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그동안에 유세를 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은 저기 전국적으로 짚어보면은 제일 후보들 많이 갔던 곳은 역시 수도권이었고요. 뭐 근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를 제일 많이 갔었고 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일정이 제일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후보들의 이렇게 일정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후보들이 인식하고 있는 정세 상황이나 아니면은 선거 전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없더라도 있는 척하고 할 수 있는데 일정 같은 관련해서는 이렇게 그 자기가 만약에 열세라면 열세인 점, 그다음에 강세라면 강세인 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유세 이 지역은 좀 살펴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뭐 말이란 것은 어쨌든 떠다니는 거지만 발은 현실을 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후보가 어디를 갔느냐 이것은 대단히 전략적인 고려 속에서 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후보와 그 당이 어떤 지금 생각을 어떤 전략을 갖고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재명 후보부터 조금 한번 볼까요? 일단 뭐 출마 선언은 광화문에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 뭐 광화문에서 출마 선언하면서 박주민 의원이 사회 본 것도 화제가 되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어떤 지역을 주로 다녔습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유세를 그동안 좀 이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딱 어제까지 해서 보름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첫 유세 날 보면은 그 광화문에서 시작한 다음에 동탄에 들렸습니다. 동탄이 또 역시 여기 화성이다 보니까 저 이준석 후보 지역구하고 똑같아가지고 약간 좀 네, 의미 있어 보였는데요. 이후에 대전을 갔었고요. 근데 네,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일정 전부터는 경청 투어라고 해서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잘 안 가던 지역들을 한 바퀴 돌긴 돌았는데 맞아요. 그 약세 전략 지역이라고 해서 예, 예. 그것도 뭐 거의 전국에 걸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한 바퀴 돌긴 돌았는데 그때 뭐 이렇게 대규모 유세라기보다는 시장들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와서 이렇게 지역 목소리를 듣는다 이런 취지였고 지금부터 이제 뭐 이렇게 보름 정도 돼서 이렇게 유세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저기 좀 전 느낌이 갔던 게 TK하고 PK 그러니까 약간의 민주당이 열세 지역이라고 했던 지역들을 갖다가 사실상 첫 일정으로 꼽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이때만 해도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뭐 50%를 넘어서 이제 압도적 승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렇게 그동안에 뭐 또 뭐 새로운 기록들이 경신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이후에 이 대표는 뭐 호남권을 갔었는데 뭐 전남을 가졌다가 또 전북 또 다시 전남에서 5.18 일정도 챙기고 그다음에 뭐 전북 같은 경우는 계속 약간 전남을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렸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전북도 좀 하루 동안 머물면서 계속 이렇게 일정을 하는 등 좀 네. 성의를 보였습니다. 아마도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뭐 이렇게 호남에서는 사실 한 표만 더 나와도 총선에서는 이길 수 있지만은 대선에서는 호남에서 얼마나 많은 표가 나오냐가 좀 중요하다 보니까 네. 좀 약간 각별하게 공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경기도하고 서울 그리고 저희 충청권 일정을 소화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약간 여론조사에서도 조금 격차가 많이 좁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거에서 주력으로 선거를 승부를 걸어야 할 곳들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게 한때 뭐 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트리플 크라운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최대 득표, 최다 득표차, 저 최다 득표 뭐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이제 여차하면 51대 49로 간다, 팽팽하다, 다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 아마 둘 다 해당되는 걸 텐데 80, 호남에서 80% 투표, 80% 득표. 국민의힘도 대구 경북에서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제 호남은 뭐 거의 90대 90이라고 봐야죠. 이랬었는데 과연
어느 상황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유세를 어느 지역에서 했나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좀 유세 일정을 감안할 때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12월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김문수 후보는 아주 그냥 극심한 뭐 당내 뭐 쿠데타라고 불렸던 네. 상황이 없다 보니까 초반에 선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난리를 한번 겪은 다음에 곧바로 일정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가락시장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었고, 그다음 처음 찾았던 곳이 대구였었고 부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조직적 기반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첫 유세 지역을 다녔었고요. 이후에는 조금 약간 그 선거운동 기조 자체가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또 유경수 여사 생갈 간다든지 이런 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뭐 최근에는 조금 많이 좀 늘어난 일정은 경기도 일정을 좀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경기도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전에 경기도지사를 지냈었고 또 당시 또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일정들을 많이 다니고 있었고요. 호남 일정을 한번 가긴 갔는데 하루 동안에 뭐 광주하고 전주 정도를 방문한 정도로 약간 건너뛰는 느낌이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일정에서 보면은 뭐 서울 경기가 제일 많고 요새 네. 영남권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경기도 쪽에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에서 좀 득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던데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광화문, 김문수 후보가 가락시장에서 처음 일정 출마 선언하고 시작을 했다면 이준석 후보는 그 전남 여수 산업단지에서 출마 선언했어요. 그것도 참 이색적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저도 그 작업 안전모죠. 그걸 네, 쓰고 네, 이렇게 유세를 네. 시작해가지고 좀 그때 인상적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석유 산업이나 아니면은 제조업 등이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고 위기를 맞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본인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래를 열겠다는 이런 의지를 표명하려고 그런 일정을 잡았다고 하고요. 그날 이후, 그러니까 본격적인 선거 운동은 거기서 일정 시작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서울에서 한번 청계천 광장에서 했었는데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양대 정당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직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대규모 이렇게 뭐 지역을 훑는 식으로 하진 못하고 네. 예, 거점별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선택과 집중을 많이 하고 뭐 공중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언론인과의 간담회라든지 협회와의 간담회 뭐 이런 일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일정이 서울에서 소화되고 있고 뭐 호남이나 아니면 대구 이쪽 일정도 좀 일정 부분 소화했었는데요. 조금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 점심을 그 지역 일정이 있다 싶으면은 그 지역에서 특히 그 대학교에 가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점심을 먹는 학식 일정을 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지도 분포 같은 거에서 보면은 20대하고 30대에서 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또 학생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들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를 얻는 그런 전략을 많이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식 선거운동 이게 뭐 이색적인 선거운동이었죠. 현역 의원이 3명 있는 이런 소수 정당이 사실 뭐 이 정도 지지도를 기록한다는 것은 거의 이준석 후보의 개인기에 힘입은 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중심으로 세 후보의 그동안의 유세 일정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함의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뭐 시간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제 한 6일 남아 있는 건데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후보들은 대략 어느 지역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할 것인가? 이 대략 어떻게 예측합니까? 일단은 제가 이 남은 일정들을 어떻게 짤 것인가를 했었을 때 고민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곳을 안 갔느냐. 그러니까 거기 만약에 그 지역민들로서는 우리를 좀 소외한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으니까 가야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을 가서 좀 표를 쫙쫙 끌어올려야 한다.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약간의 일종의 방정식처럼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간 곳도 역시 좀 비처럼 생각하고 있고 또 가야 할 때는 또 확실하게 좀 챙겨야 할 때가 있는데 거기들 일정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마지막 유세를 또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거 다 각 정당으로서는 비밀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집중적으로 어쨌든
좀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네요. 이게 저도 아마 마지막 유세 일정을 잡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각 정당에서 지금 선거판에서 어떤 표층을 누구를 이렇게 타겟으로 여겨야 할지 아직도 좀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아마 내부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누구한테 소구할지를 많이 고민할 것 같고요.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주 일정이 있다가 뺐었는데 그랬다가 좀 지역에서 좀 난리가 나고 하니까 아, 마지막 날 제주에서 시작해가지고 예. 경부선으로 해서 이렇게 부산, 대구, 대전, 쭉 서울에서 올라오는 쭉 올라오는 그런 일정을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제주에서 소외됐다는 그 느낌 때문에 약간 그랬던 좀 무리한 일정이었었는데 그게 잡았었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좀 서울 수도권에서 승부 걸겠다는 생각 때문에 뭐 기자회견을 한 번 한 다음에 뭐 파주, 인천, 광명 등 이렇게 다녔었는데 아무래도 투표 마지막 날 유세를 어떻게 잡나 이를 보면은 이 당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선거 구도가 나올 것 같고요. 좀 그날 마지막 날 풍경들도 이번에는 어떤 풍경들이 좀 이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청에서 마지막 유세가 끝난 다음에 거리를 다니면서 뭐 건대 그리고 강남에서 시민들하고 만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식 일정이 끝난 다음에 홍대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좀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때 뭐 이재명 후보가 약간 윤석열 그때 그 후보였었죠. 후보한테도 고생 많았다. 그래갖고 서로 좀 위로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좀 털자 이런 얘기도 해서 좀 인상적이었었는데 이번엔 또 어떤 모습들을 연출할지는 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후보들의 동선 어떻게 짜질지 아마 참모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마 그 전날까지도 계속 바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겠죠. 그것도 강한 메시지입니다. 어디서 마지막을 피날레를 장식을 하느냐. 네, 지금까지 이 후보들이 주도 그동안 유세했던 지역 어떤 의미와 또 그 각 후보별로 어떤 노림수가 있는지 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나주석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